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조선주고요. 그리고 조선주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주가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실제 제가 5월과 6월부터 조선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죠. 자,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실제 7월 들어서는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전지 관련주들을 제외하고서는요, 강세를 보인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일부 개별주 중에서는 강세폭이 강하게 나온 종목이 있긴 하지만 그건 흔히 얘기하는 잡주 정도의 움직임이고 테마를 형성해서 큰 시세가 함께 진행되는 그런 정도의 시세는 7월 달에는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7월 이후에는요, 자, 잘 들으세요. 7월 달에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포스코 그룹주나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생겼고 그 이후에는 그 가격 부담에 의한 조정 구간을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도 조선주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첫 번째 신고가를 달성한 구간인 5월부터 6월 이후에는 대략 한 달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7월 이후에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모멘텀이 떨어진다면, 즉 시세가 먼저 반영을 하고 그 시세가 정당화되는 재료나 모멘텀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약한 움직임을 보였다면요, 7월 한 중순이나 말에 가격 유지가 안 됐을 겁니다. 자, 근데 실제 한 7월 말에서 8월 달에 넘어오면서 에코프로가 하락을 했죠. 에코프로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시장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은 강세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강세를 보인 종목이 반도체 쪽도 함께 강세를 보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개인적으로요, 에코프로는 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부터 시세를 시작해서 4월 초까지 대략 한 2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8배 상승을 했죠. 물론 그 이후에도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쳤고 신고가 달성, 그리고 또 매물 소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7월 달 들어서 150만원까지 상승하는 조금 너무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과연 내가 5월과 6월 달에 에코프로를 시간 로스 없이 매수를 한 경우가 있을까예요. 무슨 이야기냐? 주식을 매수할 때는 무조건 강세를 보이는, 즉 상승하는 상황만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락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대비해야 되는 전략이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에 대한 폭, 즉 위험에 대한 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에코프로를 매수할 건데 에코프로를 매수하는 그 근거가 2차전지가 성장 산업이기 때문이라면, 2차전지가 성장 산업이기 때문인데 아무리 2차전지가 성장 산업이라도 기업의 주가가 3개월도 안 돼서 8배가 상승했다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시간 대비한 리턴의 폭, 즉 수익의 폭보다 커질 수 있다는 건 너무 쉽게 볼 수 있겠죠. 단지 5월과 6월 달 이후에 나온 결과가 150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나온 상황이지만 5월과 6월이 아쉬워 보일 뿐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5월과 6월에 제가 에코프로를 매수할 계획이 있었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한 가지 내용입니다. 내가 시간 투자를 하겠다. 무슨 이야기냐? 시간 투자를 하는 만큼 내가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더 나빠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삼성중공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조선업 자체가 성장 산업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성장주라는 개념이 뭔가요? 굳이 성장 산업 안에 속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잘 들으세요. 주가는 앞을 반영합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내용을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면서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은 주가가 하락한 게 10년째예요. 그러면 하락하기 시작할 때도 앞에 좋지 않아지니까 하락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하락해 있는 상태라면 더 이상 이미 망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업 전체를 정부에서 버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를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배를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조선업을 유지해 놓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배는 지속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배를 사용을 하는데 단지 제가 성장 산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던 건 배를 사용을 하지만 배를 사용하는 총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10년씩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경쟁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는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 답 나왔죠. 더 이상 조선업 자체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있는 빅3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좋지 않은 주식이 하락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망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있고, 그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오션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여기 하나오션은 원래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주요 주주를 보면 지금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름이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주요 주주에 보면 산업은행 지분이 27.5%, 그리고 수출입은행 지분이 2%가 있죠. 합치면 30%입니다. 원래는 이 지분율이 70%에 가까웠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공적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고, 조선업은 당장에는 망할 거 없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무슨 답이 나왔냐? 자, 삼성중공업을 매매해서 에코프로 대비한 위험을 감당할 폭이 시간 대비해서요, 삼성중공업이 더 투자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투입했을 때 자금 대비 효율이 삼성중공업이 에코프로보다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할 수 있고요. 실제 수익률로서는 에코프로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 금액으로 전환을 시켰을 때는 실질적인 수익 금액이 에코프로 대비해서 삼성중공업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5월과 6월 그리고 또는 지금 하락했을 때 이미 15배 오른 종목, 그것도 뭐 5년 10년의 기간도 아니고요, 1년도 안 돼서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15배 오른 종목을 내가 큰 자금을 투입해서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다릅니다. 10년째 불황을 겪었고, 만약에 간단합니다. 그냥 10년째 불황을 겪었으면 그 산업 자체는 앞으로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성장 산업이 아니라면 이미 망했어야 되는데, 망했으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이걸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용인해줬다. 무슨 이야기냐? 더 이상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에 버블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성장 산업은 아니지만 삼성중공업은 성장주에는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리스크 대비 리턴의 폭이 클 수 있고, 내가 위험을 감당하는 것 대비 수익 금액의 폭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풋, 즉 금액을 에코프로 대비해서 더 크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망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한 번에 버블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삼성중공업을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매수할 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이미 신고가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후에는요, 당연히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실적 어떨까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1분기와 2분기에.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중요한 건 얼마에 매수할지, 즉 가격 전략이고, 이 가격 전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이 보유 전략은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이 단기 보유 전략은 제 기준상 2주 안에 매도가 나갈 수 있는 그 가격대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2주가 넘어갔을 경우에 저는 장기 투자로 전환을 하는데, 그 장기 투자의 최종 기간은 2개월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매도할 수 있는, 내가 보유 기간을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아니라 보유 기간을 내가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려면 첫 번째 가격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삼성중공업과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매매 기법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삼성중공업과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과 검색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삼성중공업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삼성중공업뿐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식의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잘 들으세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왜? 항상 시세가 가장 빠릅니다. 근데 시세는 가격이죠. 그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그 가격이 연결되면서 시세를 형성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주식시장에서 반영하는 게 시세입니다. 그리고 그 시세는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재료가 시세를 따라갑니다. 자, 잘 들으세요. 어떤 재료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 재료는 어떤 재료라는 거예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재료예요. 즉 호재거리라는 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악재거리라는 게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세가 먼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호재가 있다는 거고 그 호재는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이미 신고가를 5월과 6월 달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나서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추가 상승이 나왔다는 건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걸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도 파악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삼성중공업이 실적이 지금보다
나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적자로 빠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넘어야 될 부분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허들 자체가 낮아요. 근데 에코프로는 어떻죠? 지금 허들 자체가 높죠. 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성장 산업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주가가 그 성장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아주 많이 좀 상당히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정확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누구도 수치상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결과는 지나봐야 하니까. 하지만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이미 결과가 나왔죠. 무슨 결과가? 적자가.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적 전환이, 그리고 실제 실적 전환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왔다고요? 신고가가. 그쵸?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삼성중공업에 대한 앞으로의 뭐 조선업의 전망, 수주 물량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세입니다. 시세.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금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시세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중요한 게 가격이라는 거고, 그 가격은 무조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보유 전략은 잘 들으세요.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왜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되냐? 주식시장에서 신고가 달성이나 그리고 특정한 구간을 넘어섰을 때는 무조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매물 소화 과정을 우리는 조정 구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거든지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구간을 지내려면 내가 스킬만 있다 그래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안정은 특정한 스킬도 필요하지만 그걸 토대로 있어야 되는 멘탈의 안정, 가격입니다. 내가 물리는 구간 자체를 가장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매매를 마무리 지어야 뭐가 된다고요?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이 내용을 그냥 그 공개된 공간에다가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게 링크를 걸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고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삼성중공업은 조선주입니다. 그리고 조선주 관련해서는 지금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호재가 뭐예요? 수주잔고가 쌓이고 있다는 거죠. 수주잔고가 쌓이고 있다는 그 기준치는 3년을 기준합니다. 그리고 3년에 대한 수주가 다 물량이 쌓여 있으면 그 뒤에 들어오는 수주는요, 선가가 높아져요. 그리고 선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조선가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신조선가의 상승으로 결과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삼성중공업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이익의 질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흑자 전환이 됐어요. 시세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시세 시작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눌림목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눌림목 매수는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 첫 번째 시작점이 가격입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무료니까 문자 보내세요.